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마트라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차트를 좀 띄워놨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수급창을 좀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실적의 변화를 좀 보기 위해서 FM 가이드, 좀 스냅샷을 좀 띄워놓은 상황들인데, 과연 이 이마트가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좀 실생활에 가장 좀 가깝게 뭔가 사업 현황을 볼 수 있는 섹터가 저는 유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할인마트 안 가시는 분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할인마트를 가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통업을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이마트만한 기업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자, 이마트 차트 흐름들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데이터가 지금 다 안 나와서, 이게 원가가 좀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가 피크였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기간 동안에 보시게 되면. 32만 3천 원대까지 갔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빠지기 시작을 했죠.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원대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이제 강력한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에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18만 원, 19만 원대까지 올라왔던 이런 구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엔더믹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금리를 좀 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하력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소비하력을 줄인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최후의 보루가 사실은 생필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이제 자치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는 것들은 굉장히 좀 적어지는 반면에 생필품은 어느 정도 소비를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의 경쟁력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또 의무 휴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에 대한 성장 부분들이 가속화가 되면 될수록 포지션 자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오프라인 유통망 자체는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뭐 6년도, 7년도, 8년도, 뭐 9년도, 30년도 이런 식으로 갈 때 과연 이 오프라인 유통망이 지금에 보여주고 있는 이 온라인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재차 역전시킬 수 있을까? 저는 희망은 없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온라인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어요, 오프라인.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마트가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뭐 해외 유통망도 다 지금 특히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 사업 철수하고, 그리고 기존 점포수들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프라인 유통망의 미래의 성장 동력은 뭐 지금 딱히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뭔가 아이디어는 또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아마 변화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 부분들을 이마트도 알고 있죠. 그리고 대다수의 오프라인 이 유통망 체인들이 다 알고 있죠. 아, 내가 이 오프라인의 확장성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오프라인은 정말 내실을 기하면서 온라인 쪽에서 승부조를 띄워야 된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 기존의 뭐 옥션이나 뭐 G마켓이나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쿠팡이라든지, 그리고 뭐 새벽 배송으로 딱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면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미 무언가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그리고 오픈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꽉 잡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서에 대한 확장 부분들, 정말로 눈에 띌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저는 산업에 대한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 12월 달, 그러니까 4사분기죠. 4사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의 시장 평가가 지금 한 765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영업이익이 773억 정도였거든요. 이제 30억 정도 증가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2022년도 3월 달에 영업이익이 345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의 영업이익을 지금 690억, 분기 예상 실적 6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690억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이렇게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연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소비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런 쪽으로 좀 잡은 것 같고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오프라인 대형 체인의 무언가 좀 숨통을 좀 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의무휴업 폐지거든요. 최근에 지난 7월이죠. 국민 제안 탑10에서 이제 온라인 투표해가지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1위를 차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뷰징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복 투표가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은 무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최근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기대감들은 좀 반영이 되고 있기는 한데 과연 이게 의무휴업이 폐지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잠깐 동안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뭐 이슈는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갑작스럽게 뭔가 이제 역전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이마트가 과거에 보여줬었던 주가의 상승 트리거 역할을 하기에는 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구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한 스토리들은 유효한 것 같기는 해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PBR 자체가 0.25, 0.5배가 안 되는 거니까. 예. 물론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 뭐 매장에 대한 이제 자산 평가들도 이루어졌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 PBR 수치만 해가지고 와, 저평가야라고 접근을 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지금 4분기 실적과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 나쁘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또 일회성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기에도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뭐 이마트를 사신다거나 아니면 대형 유통 채널을 사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의 성장 흐름들 그리고 온라인의 무언가 이 파일을 이 이마트가 전개를 하고 이 신세계 그룹이 전개를 하고 있는 이 온라인 유통에서의 점유율 회복, 점유율을 어느 정도 늘려가느냐 여기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쉬운 쪽은 아니다. 네, 그렇게 쉬운 쪽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그동안에 워낙 좀 많이 팔았어요. 워낙 좀 많이 팔아가지고 뭐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보유 수량들을 맞추기 위해서 매수하는 물량들이 어느 적정 수준으로 딱 들어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상단도 제한될 가능성 그리고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도 굉장히 좀 제한될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성장주로 분류를 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섹터 그리고 이 섹터 내에서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는 이마트를 트레이딩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는 뭔가 이제 공매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굉장히 좀 복잡하게 좀 담겨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마트 자체가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량들은 좀 들어올 수 있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승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상황들이 좀 틀리겠죠. 뭐 지수가 뭐 지금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2300대, 2400대에서 뭐 다시 2800 갑니다. 뭐 3000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레벨 업은 하겠죠. 합니다. 네, 무조건 합니다. 그런 흐름들이 아니고서 뭐 개별적으로 자기 혼자만의 개인 기만을 가지고 주가 상승을 노려보기에는 굉장히 성장성에 있어서는 조금 좀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마트에 대한 생각이에요. 뭐 차트 분석이야 뭐 제가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거의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 차트 분석은 빼고 이 유통업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에 대해서 짧게나마 얘기해 드렸으니까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마 관련 자료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마트의 온라인 성장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상당히 좀 느린 더딘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무수한 경쟁 업체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의 영광, 예전에 뭐 이마트 정말 뭐 이마트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마트 매장에서
들리는 그 이마트 CM송이 계속 지금 귓가에 맴도는데 그게 그렇게 즐겁게 들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마트에 대한 이야기들 잠깐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무 휴업 관련해서 설령 이게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단발성 이슈에 좀 그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들. 그리고 여전히 이마트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 1등 공신으로 꼽자라고 하게 되면 온라인이다. 이 온라인 성장이 나오지 않는 한 이마트의 주가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약간은 좀 안 좋은 얘기들을 좀 해드려가지고 이마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욕을 먹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마트에 대한 저의 생각 짧게나마 얘기해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좀 재미있게 좀 풀어볼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들, 더 좋은 기업, 눈에 띄는 기업, 그리고 좀, 야, 이 종목은 좀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